글쓰기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글을 쓰는 것이라면 어떤 글이든 상관없지만 처음에는 리영희 선생을 따라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리영희 선생이 오스카 히사오의 사회과학의 방법, 막스 베버와 마르크스의 말미에 기록한 내용이다. 1971년 1월 15일 합동통신사 근무 중 밤 10시 15분 고부간 불화에 대해서 나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한 일주일간 회사 숙직실에서 기거하면서 이 한 권을 끝내고 내일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밤. 책과 관련된 간단한 일기다. 꼭 책 내용이 있는 글을 적어야 한다는 부담감은 없어도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책과 관련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적어보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글을 쓰는 횟수만큼이나 글의 내용이 점점 풍성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다음은 리영희 선생이 스에카와 히로시의 법과 자유의 권말에 적은 내용이다. 1968년 3월 5일 조선일보 4층 구석에서 이 책의 권리와 탄압이라는 장을 읽고 있는데 공무원 노동자의 쟁의권 일부 제한안을 군사정부가 구상 중이라는 기사가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 노동자, 근로자가 자진해서 쟁의권을 포기하기 바란다는 권력자의 말. 노동자가 자진해서 쟁의권을 포기하라. 좋지? 책 내용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생각을 적는다. 단 한 문장이어도 좋다.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쌓여서 후에 훌륭한 글로 승화될 것이다. 다음은 리영희 선생이 박정희 군부정권의 사상 탄압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읽었던 J.B. 베리의 사상의 자유의 역사를 읽고 책 말미에 적은 내용이다. 초자연적 신학 이론과 교회의 권위에 대항해서 인간과 인간 이성을 해방하기 위한 싸움이 보여주는 이 처절한 투쟁사는 바로 오늘날 남한 사회의 정치 이데올로기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자유사상의 투쟁의 현실과 미래를 말해주는 것 같다. 한때의 기독교가 차지했던 사상 탄압과 반진보적 역할을 지금 이 나라에 착도된 정치 이데올로기가 대행하고 있다. 이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 권위를 지키고 국민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과 수법의 포악성도 중세의 기독교 권력의 그것과 동일하다. 그러면서도 인류의 사상사와 문명사는 반이성적 억압 세력의 패배의 역사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 인식 없이는 자유사상을 위한 투사는 희망을 잃은 지 오래일 것이다. 1968년 5월 1일 밤에 이렇게 짧은 서평을 남기는 것이다. 책 내용을 종합하고 책에 대한 비평을 함께 실으면 된다. 처음 시작하기에는 조금 버겁더라도 밑줄 친 내용을 따로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단 한 문장이라도 계속 써간다면 어느새 간단한 서평을 쓸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서평을 쓰는 단계에 돌입하면 이제 좀 더 용기를 내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자신의 서평을 공개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글을 공개하면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혼자 고민하는 것도 피곤하지만 실제로 글에 대한 반론이나 비난을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을 공개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약점과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다. 나 또한 공개된 글쓰기를 통해서 큰 도움을 얻었다. 글을 잘 쓰는 방법. 그럼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유시민은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글에는 재능이 매우 중요한 장르와 덜 중요한 장르가 있다.
나는 글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눈다. 문학적인 또는 예술적인 글과 논리적인 또는 공학적인 글이다. 시, 소설, 희곡은 문학글이다. 에세이, 평론, 보고서, 칼럼, 판결문, 안내문, 사용설명서, 보도자료, 논문은 논리글이다. 인물 전기와 르포르타주는 둘 사이에 있다. 중략. 문학 글쓰기는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러나 논리 글쓰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글쓰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시인이나 소설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듯 싶다. 그러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글, 살면서 느끼는 것을 담은 글을 잘 쓰고 싶은 사람에게는 유용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문학 글쓰기에 도전을 해보지 않았기에 노력해도 되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유시민 작가가 했다. 아래에 내가 생각하는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1. 다독. 어쩔 수 없다.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을 많이 읽어야 한다. 글쓰기의 시작은 독서이다. 2. 어떻게보다 무엇이 먼저. 어떤 주제로 글을 쓸 것인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만 고민하다가는 글을 절대 잘 쓸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제시한 방법론을 완전히 숙달한다고 하더라도 글감을 찾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자신의 직업이나 전공 혹은 관심이 가는 분야에서 주제를 찾으면 의외로 쉽게 글감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가장 쉬운 방법은 서평이다. 글감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읽는 책에 대해서 쓰면 된다. 3. 자료 모으기. 나는 아이디어와 자료만 제대로 모이면 글쓰기의 80%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이 책의 경우 300쪽 전후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처음 글을 쓰기 시작해서 초안을 탈고할 때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자료 수집은 3개월 이상이 걸렸다. 물론 수집한 자료의 3분의 2는 이미 그 전에 독서한 것들이었기에 그나마 3개월에 자료 수집을 마감할 수 있었다. 다음은 강원국의 대통령의 글쓰기에서 자료 모으기에 대한 서술이다. 탁월하며 전적으로 동감한다. 글은 자신이 제기하고자 하는 주제의 근거를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해 보이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좋은 자료를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에 성패가 좌우된다. 자료가 충분하다면 그 안에 반드시 길이 있다. 자료를 찾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다. 때로는 애초에 의도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쪽으로 글이 써지기도 한다. 자료와 생각의 상호작용이 낳는 결과다. 4. 짧게 쓰기. 필리처는 무엇이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짧게는 글이라기보다 문장을 말한다. 글쓰기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 나도 의도적으로 짧게 쓰려고 노력한다. 5. 스토리 활용. 말콤 글래드웰, 마이클 루이스, 히스 형제, 다니엘 핑크 등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미국의 논픽션 작가들의 특징은 논픽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론을 스토리에 담아내는데 능숙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설가 E.B. 화이트는 인류, 맨에 대해 쓰지 말고 한 인간, 맨에 대해 쓰라 라고 했다. 인류에 대해 쓰려면 이론과 통계가 필요하지만 한 인간에 대해 쓰려면
스토리가 필요하다. 물론 스토리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다. 6. 지식의 저주. 마셜 맥루어는 훌륭한 커뮤니케이터는 상대의 언어를 사용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면 그것을 알기 전의 감을 잃게 된다. 바로 지식의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글을 읽는 대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지가 없다면 글은 저주에 빠질 수 있다. 읽는 이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면 그 글의 효용은 떨어진다. 독자를 제대로 인지하고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글을 쓰고 싶지 않을 때. 알랭드 보통은 가능하면 글은 매일 쓰려고 노력한다. 영감이 오길 기다린다면 글을 한 줄도 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 강원국은 글은 엉덩이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 나도 글을 써야 하는데 잘 안 써질 때 사용하는 최고의 비법이 하나 있는데 그냥 쓰는 것이다. 8. 글의 전개가 막힐 때. 나는 글을 쓰다가 막힐 때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첫 번째는 글쓰기 시작 전에 글쓰기 주제와 관련된 명언을 따로 모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글을 쓸 때 그 명언을 한번 쭉 읽고 쓴다. 그러다 막히면 그 명언 목록을 다시 읽는다. 그러면 막혔던 물꼬가 터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막힌 부분과 가장 밀접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뉴스 제목과 리드 부분을 쭉 훑어본다. 그러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뉴스가 나올 때가 많다. 그 뉴스에 나온 내용으로 글을 시작한다. 9. 퇴고. 해밍웨이는 모든 초고는 걸레다 라고 말했다. 특히 내 초고는 더하다. 그래서 초고는 걸레로 나올 것을 잘 알고 있으니 글을 맘 편히 쓴다. 그리고 퇴고에 온 힘을 다한다. 프루스트는 언어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언어를 공격하는 것뿐이다 라고 말했다. 단어와 표현 하나하나, 문장의 구조, 논리 전개, 전반적 얼개를 전쟁 치르듯 스토킹한다. 걸레가 비단이 될 때까지. you.